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AT 대 첼시의 프리뷰를 해볼 건데, 지난번에 맨유하고 첼시 할 때 프리뷰했을 때 쓴 방식이 좀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이런 키워드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장점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고 키워드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이 정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저 입장에서도 좀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첼시, 이쪽이 AT가 될 텐데, 첼시부터 볼까요? 첼시를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수비력도 있고 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수비력부터 보도록 하죠. 수비력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첼시의 5경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무실점입니다. 실점이 없어요, 5경기 동안. 그러니까 투엘 체제에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 투엘이 약간 무승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승점을 잃는 거잖아요. 무승부면 3점을 얻을 거를 1점밖에 못 얻는 거니까. 물론 이 5경기 중에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맞아요. 요 근래 들어서 더 빈공에 시달리는 느낌인데, 어쨌건 실점이 없기 때문에 승점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투엘 감독 그리고 첼시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12경기에서 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1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펩도 그러고 있으니까 약팀을 많이 잡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리그라는 것이 이제 강팀도 있지만 약팀도 분명히 있으니까 일정이 좀 수월하게 풀려서 한 12경기면 이제 투엘 감독이 들어와서 한 두세 달, 이제 2달 정도 된 거잖아요. 2달 정도 된 건데, 그 안에 좀 약팀을 많이 만나고 4, 5월에 좀 치열한 팀들 만나면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3월 일정이 상당히 헬이었어요. 시작이 이제 맨유, 그 다음이 리버풀, 그 다음이 에버튼, 그 다음이 리즈, 그리고 다시 AT거든요. 그전에는 AT 1차전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경기에서 AT는 잡았고, 맨유는 비겼고, 에버튼, 리버풀은 잡았고, 리즈는 무승부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도 첼시는 굉장히 승점을 잘 따거나 승리를 잘 잡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바는 부상을 하필이면 요맘때쯤 입어가지고 참 이 연전에서 빠져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도 불구하고 텐센이 폭발해주면서 이 든든한 3백, 그리고 이제 좀 풀백들도 잘하면서 알론소라든지 뭐 치렐도 잘할 땐 잘하니까 치렐이라든지 제임스 오도이가 잘해주면서, 첼시는 이제 뒤에가 좀 안정적이니까 공격력이 좀 빈약하더라도 승점을 잘 쌓는 그런 모습이라서 최대 강점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를 볼게요. 스탠포드 브리지는 이제 홈 이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당국의 정책 때문에 1차전에서는 AT 홈에서 하지 못했지만, 첼시는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벌어지는 게 예전만큼 이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 정도? 거리나 이제 AT가 오면 또 숙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적응하는 문제, 나라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뭐 응원단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홈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불러들인다라는 건 굉장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T 1차전 때는 얘기했지만 많이 불리했을 거예요. 중립 경기를 한다는 건. 루마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AT가 더 멀리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홈 아닌 홈 경기를 치렀었는데, 어쨌건 첼시는 그냥 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원정 다득점은 그냥 장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한 골 넣고 승리한 거니까. 근데 한 골이 문제입니다. 한 골이 문제인데, 어쨌건 장점으로 놓고 보자면 한 골을 넣었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묶어서 0대 0으로만 비겨도 첼시는 진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AT는 반드시 한 점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중압감이 있는가 하면, 첼시는 한 점도 넣지 않아도 잘만 묶어내면, 워낙에 수비력이 좋으니까 수비력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죠. 수비력이 좋으니까 잘만 묶어내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AT 1차전 때도 얘기한 건데, 투엘 감독이에요. 투엘 감독의 이점이 무엇이냐? 지난 레스터전을 빼고 나면은 첼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램파드 감독 체제 마지막 경기와 투엘 감독 전 경기가 패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8승 4무 약간 아쉽죠. 뭔가 뭐 12경기 승리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8승 4무도 한동안 떨어져 있던 첼시 레이스를 확 끌어올린 느낌이거든요. 특히 3월 달에는 한 경기쯤은 지겠지. 그러니까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왜냐면 맨유, 리버풀, 에버튼, 뭐 리즈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한 경기 정도는 지겠지 했는데 일단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투엘 체제에서는 첼시는 되게 안정적이고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A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풀스쿼드, 저게 눈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거부터 보죠.
풀스쿼드가 뭐냐면 일단 AT는 지난 경기에서 그냥 풀스쿼드를 꾸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단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것만 이렇게 단점이 아니라 좀 스쿼드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단점이었거든요. 바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트리피어라든지 카라스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문제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히메네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AT는 첼시보다는 상당히 이점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차전에는 첼시가 풀스쿼드를 꾸릴 수 있고 실바는 좀 없지만 풀스쿼드를 꾸릴 수 있고 AT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AT는 이제 전력 누수가 없는데 첼시는 이제 전력 누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운트하고 조르지뉴가 카드 트래블에 걸리면서 이러면서 1차전과 2차전의 두 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단점이었던 게 장점이 됐고 장점이었던 게 단점이 된 상황이 됐죠. 사실 이게 리그 경기였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리그 경기는 아무리 강팀을 만나도 로테이션을 돌릴 때가 있으니까 리그는 장기전이니까. 근데 토너먼트는 한 장이라도 내가 원하는 카드가 더 쥐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마운트가 벤치에라도 앉을 수 있고 조르지뉴가 벤치에라도 앉을 수 있으면 투엘 감독이 쓸만한 카드들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토너먼트니까 90분 내로 결론을 보는 싸움이니까 조금 더 좋은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싸워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시메오나는 한 장이라도 더 지고 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챔스 성적인데 물론 눈에 보시기에 딱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옛날보다는 요즘에 AT가 성적을 잘 못 내고 있구나. 첼시하고 경쟁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유로파 우승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도 또 첼시랑은 인연이 있네요. 아무튼 그때 얘기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16강, 8강 좀 안 좋잖아요. 시메온의 AT를 8강에서 만나건 16강에서 만나건 뭐 두려워하지 않는 팀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들의 장점에 넣어놨냐면 첼시는 이거보다 좀 심각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첼시의 5경기, 5시즌을 보자 그러면 지난 시즌은 16강, 지난 시즌은 유로파 우승,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갔다는 얘기죠. 지난 시즌은 이제 또 16강, 그리고 아예 못 나가고 또 16강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8강 이상 올라가 봤던 게 아주 옛날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13, 14 시즌까지 내려가야만 4강에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최근 챔스 분위기만 따진다 그러면 AT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원정을 볼 건데 원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AT는 1점 차밖에 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정 다득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첼시가 한 골을 넣고 AT가 두 골을 넣어서 2대1이 되면 AT가 올라가게 됩니다. 2대2니까. 근데 원정에서 두 골을 넣은 건 AT고 홈에서 한 골, 원정에서 한 골 넣은 건 첼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첼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T는 수아레즈, 펠리스, 코레아, 요렌테로 앞서는 좀 막강한 공격력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기세가 죽었다고는 하거든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나 역시 첼시보다는 좋은 공격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그러면 첼시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골이 AT가 넣느냐 첼시가 넣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이 왜 이점이냐면 AT가 원정에서 유독 강합니다. 첼시 원정에서 최근 들어서 2승 1무거든요. 최근 3경기. 아주 옛날까지 간다 그러면 첼시가 홈에서도 이겼지만 최근 들어서 한 3-4경기를 보면은 AT가 다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첼시가 AT 원정을 가면 또 잘 잡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AT가 첼시 원정에 좋은 기억도 있고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 아직까지는 해볼만하다, 이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첼시의 단점을 보도록 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보시죠. 저게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마운트하고 조르지뉴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단점이냐면, 그래, 조르지뉴 없는 건 어떻게 커버가 돼요. 조르지뉴가 있을 때 후방 빌드업이 좋은 건 있지만 그나마 텐센이 좀 도와주고 코바치치가 도와주고 캉테가 수비력 커버해주면 조르지뉴가 없는 건 눈에 띄겠지만 그나마 어떻게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공격적으로 마운트가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첼시가 요 근래는 마운트가 공격을 진두지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운트가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카드 트래블은 좀 털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8강까지 바라보고 4강까지 바라볼 생각이라면 좀 털어내고 갈 필요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첼시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2차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1점 차를 보도록 하죠. 1점 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점 차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첼시가 원정에서 2골 정도 넣었으면 되게 안심하고 수비 축구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굳이 무리해서 올렸다가 2골, 3골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한 골 정도는 먹힐지언정, 아주 내려앉아서 설사 한 골 정도 먹힐지언정 내려앉는 게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한 골 차라면 만약에 AT가 되게 무섭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한 골이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첼시 홈이니까. 이젠 AT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건 AT이고, 첼시는 막아내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첼시가 2점이긴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에도 넣었지만 단점에도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12경기에서 12득점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경기에서 한 10골? 9골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어쨌건 12경기에서 13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 경기당 한 골을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시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뭐냐면 3경기 정도는 무득점으로 끝나버렸고요. 5경기 정도는 1득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경기에서 2득점을 해내면서 그렇게 된 거고 3득점은 아예 없습니다. 투엘 체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일단 투엘 체제에선 진 적이 없으니까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건 당연히 무승부가 돼버리는 거고, 한 골을 넣었던 거는 아마 봐도 사우스햄튼전에 1대1로 비겼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빈공에 시달리면 안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토너먼트나 리그나 한 골이라도 넣어야 유리한 게 당연한 축구 게임 룰이잖아요. 한 골을 넣을수록 유리해지는 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비력에 많이 기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특히 이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번니전에는요, 알론소하고 아스필리쿠에타가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넣어서 이긴 경기가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누가 넣든 팀 스포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점보다는 단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AT의 단점을 보시죠. AT의 단점을 보시면 원정 다득점은 역시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AT한테는 불리해요. 만약에 AT가 한 골을 넣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잖아요. 첼시가 0대0으로 묶어버리면 그대로 끝나고 첼시가 8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AT 입장에선 이게 단점이 크긴 큽니다. 제가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첼시의 단점에도 넣어놨지만 당연히 AT의 단점이 되겠죠. 한 골을 먹힌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AT는 빠른 시간 내로 득점을 해내지 못한다면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분위기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 분위기라는 저 카테고리를 보도록 하죠. 최근 분위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좀 압도적인, 특히 1월 달에 압도적인 분위기보다는 꺾여 있습니다. 이게 1월하고 이게 이제 최근 분위기인데 상당히 1월에는 뭐 연승도 있고 기록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아레즈, 팰리스와 직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둘이 공격을 이끄는 건 사실이지만 이 둘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실점이 있으면 지는 거니까. 그러나 연승을 계속 가져가면서 라리가의 1등을 유지했던 AT보다는 최근 들어서 좀 꺾여 있습니다. 승리도 퐁당퐁당 있고, 승리보다 5경기 동안 승리보다 지거나 비긴 경기가 더 많다라는 건 AT의 분위기는 내려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수아레즈가 1월에서 2월 초까지 1월 한 달 동안과 2월 초까지 7골을 몰아넣어요, 혼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첼시 내에는 6골이 최다골이거든요. 리그 통으로 쳐도. 근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골을 몰아넣는 거니까 이때 수아레즈 레이스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월에는 한 경기 패배하고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리그에서 주력 공격수인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10경기에서 2골 한 도움이니까 이 투톱으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 첼시 1차전에. 그렇기 때문에 좀 주력 공격수들의 득점력 부재, 최근 들어서 그게 요 근래 AT가 좀 들쑥날쑥한 경기를 보여주는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첼시의 빈공과 AT의 빈공이 같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까지 넣어준 클래스가 달라요. 이게 수아레즈하고 펠리스, 요렌테, 코레아가 넣은 건데 첼시랑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 면에서는 AT가 훨씬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AT가 최근에 좀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첼시보다 AT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엔 이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AT랑 첼시는 좀 물고 물리는 사이인 것 같아요. 요걸 자세히 볼게요. 자, 최근 전적 5경기를 보면 첼시가 좀 유리하기는 해요. 아주 근소우위에요. 그러니까 AT 입장에서 보면 1승 2무 2패거든요. 약간은 첼시가 우세한데 한 경기 정도 더 승리한 정도인데 이게 원정으로 따지면 되게 재밌습니다. 첼시가 AT 원정을 갈 때는 2승 1무예요.
AT 원정에서 최근 들어서 3경기 동안 져본 적이 없는데 AT가 첼시 원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2승 1무입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AT도. 그러니까 3경기 동안 비교를 해보면 각자의 원정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자주 만났죠. 17년도에 콘테 감독하고는 조별리 예선에서 만나기도 했고, 요번에는 이제 16강에서 아예 맞붙은 거니까 4경기 정도를 비교하기 편해졌는데, 예전으로 치면 이제 09년도까지 가, 슈퍼컵은 아니니까 09년도까지 가야 돼서 조금 멀어지기는 하죠. 조금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슈퍼컵도 제대로 깨져가지고 아무튼 아주 옛날까지 간다면 09년도까지 간다면 첼시가 다 잡기는 하지만 서로의 홈에서 좀 박살이 난, 서로 홈에서 좀 박살이 난 이런 재미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보자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첼시도 마운트하고 조르지노를 빠졌던 베스트 라인업이 이런 것 같고, AT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거하고는 다르겠죠. 왜냐면 히메네스, 카라스코, 조금 뭐 복귀하는 자원들이 좀 있으니까, 복귀하는 자원들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되지 않을까. 뽀백을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뽀백이 지난 리즈전에 잘 안 됐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투엘 감독이 3백을 많이 썼잖아요, 첼시에서. 그래서 3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스코어 예상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최근 들어서 AT가 첼시 원정에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0대0, 그것도 AT가 소정의 목표를 가져가는 거니까 0대0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첼시와 AT의 빅매치가 한 번 더 준비되면서 8강을 누가 가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첼시가 좋은 승리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8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